가톨릭 기숙사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만 쥐를 안 무서워하고 혼자서만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고 아들린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데려와서 병원에를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죠. 친구들이 꽃을 한 송이씩 가지고 병문안을 와요. 마들리나는 자기 수술 자국을 보여줍니다. 애들이 와! 그러고 놀라서 이제 바라보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제 수녀 선생님이 뭔가 이상해? 그러고 막 또 올라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그림책의 역사 김서정입니다. 오늘은 뭐 얘기를 하나 좀 먼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가장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고. 그런데 아들이 한 6살쯤 됐을 때 이 가장이 아이 엄마하고 아들의 가정교사를 동시에 임신시켜 놓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을 갔어요. 이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죠. 이 아들은 엄마하고도 헤어져서 할머니를 따라서 할머니가 사는 독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학교가 너무 엄격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때려치고 삼촌이 하는 호텔에 가서 이제 보이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호텔의 매니저가 엄청나게 이 아이를 괴롭힌 거예요. 심지어는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답니다. 10대 중반 정도였었는데 이 아이가 매니저한테 채찍질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근데 이 매니저가 또 채찍질을 한 거예요. 얘가 권총을 갖고 와서 이 매니저를 쐈습니다. 중상을 입혔죠. 이 삼촌이 조카한테 너 소년원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지 해라.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행을 택했고요. 미국에 와서도 뭐 호텔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술 공부하고 뭐 굉장히 힘겹게 살았죠. 이제 갓 20 돼가지고서 군대를 들어갔고 2차 세계대전 나니까 이제 자기가 살던 독일로 파병을 가고 싶어 했는데 너 독일 출신이라서 독일군하고 내통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이제 그것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도 못 가고 그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그림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러다가 그림책을 하나 그려갖고 이제 성공을 했죠. 그림책 얘기하다가 이제 웬 막장 드라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씩씩한 마들린느라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책을 만든 루드비히 메멀만즈라는 작가의 실화입니다. 치명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은 사람은 어떤 세계를 보여줄까? 근데 전혀 어떤 그늘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렇게 밝고 자유스럽고 아주 그 발랄한 그런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여기 이제 마들린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마들린느 얘기 이후로도 이제 계속 나오죠. 배경은 프랑스 파리고요. 뭐 너무나 명료하죠. 벨탑이 보이고 그 가톨릭 기숙사 학교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공부하는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두 줄로 나란히 가고 있는데 하나에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죠. 12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 7살로 나와 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마들린느입니다. 혼자만 빨간 머리고요. 혼자서만 쥐를 안 무서워하고 혼자서만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을 찡그리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얘가 어느 날 밤중에 막 울어요. 이제 수녀 선생님이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가보니까
마들린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데려와서 병원에를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해서 이제 맹장 수술을 받죠. 수술을 받고 이렇게 병실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유명한데요. 이 천장에 보이는 어떤 이렇게 자국, 틈 이런 것들이 토끼를 연상하게 하죠. 이게 이 아이가 너무나 심심하고 외롭고 그리고 놀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심정을 이 천장에 이런 무늬로 나타낸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꽃을 한 송이씩 가지고 병문안을 와요. 마들린느는 자기 수술 자국을 보여줍니다. 애들이 와 그러고 놀라서 이제 바라보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이제 수녀 선생님이 뭔가 이상해? 그러고 막 또 올라가 보니까 나머지 11명의 아이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맹장 수술 받을래요 하고 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끝나는 아주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제가 이 작가의 어린 시절 말씀해드렸죠. 이 책을 보면서 작가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런 식으로 위로받고 만회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예, 그 어린 시절의 상처에 깊이 빠져들어가서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었어가 아니라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걸. 나는 내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애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때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나를 잘 보살펴주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 혹은 상상 혹은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자기 어린 시절을 투영시키고 혹은 보상받고 하는 방식을 이 작가는 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사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냥 책으로 보자면은 그냥 책으로만 봐도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책으로만 봐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볼거리가 많은 책이에요. 일단 이 책은 이 아이들의 아주 엄격한 이 두 줄이 유명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이제 규율이고 통제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 규율과 통제에서 어떤 파격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게 마들렌느인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장면인데요. 다들 한 줄로 쭉 걸어가는데 마들렌느 혼자만 다리 난간 위에서 걸어갑니다. 네, 이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한데 선생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난간 위에 올라가고요. 그런다고 이걸 선생님이 얼른 쫓아가서 끌어내거나 다시 줄 속으로 집어넣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규율과 통제와 아주 엄격한 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파격,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가 자기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자유 공간 혹은 자유 시간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보입니다. 근데 파리가 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자유롭고 낭만적이고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 아이의 아주 독립적이고 자발적이고 한 그런 그 아이다움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의 큰 특징이고요. 이 책은 그림도 유명하지만요. 근데 글도 몇 가지가 유명한 대목이 있어요. 네, 이 대목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 책 이후로 뭔가 이상한데 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람들은 즉시 이제 마들린느를 떠올리고 이제 그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웃고 농담하고 이제 이러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로 하면 That's all there isn't anymore. 이게 원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뭐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뭐 이런 뜻으로도 쓰여서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커튼콜 마지막에서 이 말로 인사를 대신해서 이게 또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뭔가를 마무리할 때 쓰이는 말로도 또 유명해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의 어떤 그림도 그렇고요, 캐릭터도 그렇고, 어떤 그 구절들도 그렇고, 그 한 시대의 시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간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집약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 쓰이는 그런 사례를 또 이 씩씩한 마들린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책이고요. 이 마들린느 이후로 이렇게 독립적이고 씩씩하고 자기의 어떤 그 생기를 마음껏 펼쳐내는 그런 여자아이 상이 그림책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동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 마들린느가 혼자서만 빨간 머리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머리가 아주 독립적이고 활달하고 진취적인 그런 여자아이의 어떤 표상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머리 앤도 있고요. 그리고 삐삐 롱스타킹의 삐삐도 빨간 머리고요. 그렇게 해서 빨간 머리의 어떤 뭐 조상이라고 할까요? 그게 마들린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마들린느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